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G2 전문가 송원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은 승자였나요? 패자였나요? 무슨 질문이 목적어도 없고 밑도 끝도 없죠. 완전 웃긴데 이미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질문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장을 함께 하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꺼낸 거예요. 어떤 문장이냐? 사업가이시면서 백만장자예요. 그러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덱스터 예거라고 하는 분이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간단하다. 승자는 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했을 뿐이다. 선생님 반 학생들, 선생님이 지금 담임하고 있는 반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해요.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들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기 좀 싫어하는 기간, 공부하고 싶어하지 않는 하루의 시간대가 있죠. 그때 공부하는 학생은 드물어요.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 혹은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결심한 학생들에게 공부해야만 하는 시간과 기간을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쌤에게 질문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정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성실한 사람들이래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성실할 것을,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까지도 할 것을 선택해 주기를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우리 학생들과 복습 진행할게요. 복습까지 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한다고요. 우리는 G2 만점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 지난 시간 내용 회파에 대한 복습입니다. 자, 여러분, 천회파가 뭡니까? 그쵸? 파장의 20분의 1보다도 얕은 곳을 통과해가는 파는 다 천회파예요. 천회파는요, 속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쵸? 수심.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곳을 가는 천회파일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빠름. 자, 육지로 이동해 간대요. 그럼 속도가 점점 수심이 주니까 줄겠죠? 그래서 파장은 T분의 람다. T가 일정하니까 파장 줄고요. 파고만 높아집니다. 자, 이제 심해파와 천해파 비교. 심해파와 천해파의 구분 기준이에요. 수심과 파장의 관계. 자, 천해파는요, 어떤 무립자 운동을 하느냐? 타원 운동 하는데요. 깊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단반경이 줄어요. 그래서 저 해저에서는요, 이렇게 왕복 운동, 해저에도 파동에 의한 영향이 있죠. 그런데 심해파는요, 원운동을 해요. 그리고 반지름이 줄어서 해저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그쵸? 표면파. 마루에서의 무립자 운동은요, 해파의 운동 방향이랑 똑같은데요. 그건 천해파와 심해파가 모두 다 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천해파가 이동해요. 마찬가지죠. 수심이 깊을수록 파의 속도 빨라지고요. 수심이 얕은 곳이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수심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자, 이런 천해파가요, 육지로 이동해 갈수록 이런 특징이 나서요. 그쵸? 그래서 곧과 만 부분 중에 곧 부분에서는 수심이 얕고 만 부분에서 수심이 빠르기 때문에 파면이 요래요래 해안선과 비슷해지고요. 그래서 파가 이렇게 곳에 집중되게 돼요. 파가 모이는 곳은 침식, 만은 퇴적이 나타난다. 그 다음 해파의 분석이에요. 파장이 100m, 수심이 200m.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자, 이거 심해파예요. 그리고 파고가 어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심해파의 속도가 무엇의 제곱근에 의해서, 파장의 제곱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자, 마지막
해파와 물입자의 운동. 해파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 물입자가 어떤 방향으로 진동하는지 보면 돼요. 어디에서의 물입자가? 그쵸? 마루에서의 물입자의 회전 방향 그대로 해파가 진행해 갑니다. 자, 어디로 가요? 해파가 왼쪽으로 간다고요. 그쵸? 물입자의 운동이 타원 운동이래요. 무슨 파? 천해파예요. 그래서 파의 속도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되죠. 자, 파장은 똑같고요. 수심이 A가 B보다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심해파예요. 수심이랑 상관없이 속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된다고요. 육지로 이동하게 되면 쭉 육지로 와서 이제 천해파가 됐어요. 그러면 파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심해파가 전이파나 천해파로 바뀌는 수심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심해파, 천해파를 결정짓는 요인,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죠. 파장이 길면 길수록 결정되는 수심도 깊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해파의 운동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을 전달하는 운동이라면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주기성을 가지고 해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조석현상, 밀물썰매와 관련된 조석현상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조석, 그리고 조석주기, 달의 위상과 살이 조금 이런 용어들 이해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조석이 무엇인지 조석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면서 베이스를 깔고요. 그리고 조석을 일으키는 힘, 기조력 혹은 조석력을 이루는 요인들을 이해하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리고 조석주기, 여기를 이해하면서 발전 내용까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정리해 보게 될 거라고요. 가장 먼저 조석 관련된 용어로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석이 뭐니?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선생님 학교 학생들이 물어보면 밀물썰물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어요. 밀물은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오는 현상이에요. 나에게 다가와, 두루와 이렇게 다가오는 현상 밀물이죠. 썰물은 밀려 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은요, 해수의 수평적인 이동이죠. 두루오고 나가고. 그런데 조석은 물이 밀려오다 보면 밀려 나가기 직전에 해수의 높이가 어떠냐? 가장 높아요. 그때를 만조라고 합니다.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그 해당 주기에서. 그리고 가장 그럼 낮아졌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죠? 쓸려 가다가 밀려오기 직전. 그때가 가장 해수면이 낮아요. 최저해수면, 그때를 간조라고 불러요. 밀물썰물이 나타나면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요 현상을 해수면의 승강운동, 수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걸 조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석과 함께 높을 때를 만조, 해수면이 낮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요. 이 둘의 높이 차이,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차는요, 기주력을 일으키는 천체가 달과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과 태양의 상대적인 운동과 위치 차이 때문에 조차가 되게 커질 때가 있어요. 조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만조일 때 해수면이 엄청 높다는 얘기고요. 간조일 때 해수면이 엄청 낮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차가 최대일 때를 사리라고 얘기해요. 사리. 조차가 아주 작을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만조인데 별로 높지 않아요. 간조인데 별로 낮지 않아요. 그래서 차이가 작아요. 그때 조차가 최소일 때를 애게 고만해 조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사리는 뭐고 조금은 뭐고 만조는 뭐고 간조는 뭐고, 일단 그 개념부터 선생님이 딱 얘기하면 아, 그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잠깐 멈춰서 생각해 놓고 다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이런 현상, 밀려오고
밀려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힘, 기조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기조력은요. 조석을 일으키는 힘, 조석을 일으키는 힘, 해수면에 높고 낮음이 나타나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특정하게 밀물슬물이 왜 나타나? 달 때문에요. 달 때문에 맞는데 정확하게 달에 지구에 가해지는, 지구 곳곳에 다르게 가해지는 만유 인력과 그리고 달과 지구가 공통 질량 중심을 함께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심력의 합력 때문에 조석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유 인력, 원심력이 지구 곳곳에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이해해야 그 둘의 합력인 기조력이 각 지점에 어떻게 나타나서 그래서 특정 지점이 만조가 되고 어디는 간조가 되고 뭐 이런 걸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내용 쭉쭉 칠판으로 이동해서요. 차근차근 한번 천천히 이해해 볼게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조석을 일으키는 첫 번째 힘, 만유인력이에요, 여러분. 자, 만유인력은요, 우리가 앞에 중력 공부할 때도 식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만유인력 식 좀 불러줄까요? 그쵸? 만유인력은요, 여기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달이 있어요. 사실 기조력을 일으키는 천체는 지구의 달뿐만이 아니라 태양도 있지만 그냥 달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달과 가까운 지점을 A, 달과 반대 지점, 가장 먼 지점을 B, 그리고 지구 중심 지점을 O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과 달 중심에서 서로를 잡아다니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하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다니는 힘. 그래서 만유인력은요, A 지점, O 지점, B 지점에서 만유인력은 달이 그 지점을 잡아다니는 힘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느냐, 만유인력이 작용되게 되는 방향은 어느 지점이나 달 쪽이에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쵸?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으로 결정돼요. 어느 지점이든 다 지구니까 라지 M 일정이에요. 달 스몰 M 일정이에요. 이 분자값은 고정된 값이에요. 무엇이 결정하느냐? 그럼 각 지점마다 달의 중심과 무엇이 다르냐? 거리가 다르죠, 여러분. 거리가 달라요. 그렇죠? 거리 R이 B 지점이 가장 멀기 때문에 만유인력 힘은요, A에서 가장 커요. 어느 쪽을 향한다? 달 쪽을 향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달 쪽으로, 이렇게 달 쪽으로. A 달 쪽으로, O 달 쪽으로, B는 조금 작게 달 쪽으로. 자, 이제 두 번째 힘. 조석을 일으키는 첫 번째 힘 만유인력, 두 번째 힘 원심력. 그런데 그 원심력은 무엇이냐? 달과 지구와 달이 공통질량 중심을 함께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심력이래요. 공통질량 중심은 뭐고? 지구가 달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또 함께 돌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이해하기 코너를 한번 잠깐 만들어 볼게요. 자, 이해하기입니다. 달과 지구의 개에서는 지구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통 질량 중심이 지구 표면 내에 존재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뭔가 복잡하고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니까 두 쌍성, 두 별 내부에 있지 않은 특정 지점에 있는 공통 질량 중심을 함께 돌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지구 달기로 한번 접목해 보려고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요렇게 A라는 별의 궤도와 B라는 별의 궤도가 있어요. 이 두 별은 여기 가운데에 공통질량 중심 G를 함께 돌고 있어요. 이렇게 공통질량 중심을 함께 돌고 있는 별의 관계를 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통 질량심을 함께 도는 두 별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현재 A와 B가 이렇게 일직선을 유지하고 있죠. 자, A가 돌아요. 공통 질량 중심을 돌아서 A 다시로 가면 B도 이렇게 B 다시로 와야 돼요. 항상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돈다는 걸 의미해요. 아, 쌍성의 특징 첫 번째는 두 쌍성을 항상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할 때 일직선을 유지하게 돼요. 그럼 잘 보세요. A, B. A 요래 갑니다. 일직선을 요래, 요래, 요래. A가 한 바퀴 돌면 계속 일직선을 유지하게 되면 B는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돌면 둘이 동일한 주기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요. 동일한 주기로 회전해요. 두 번째요, 여러분. 자, A는 요래 돌고요. B는 요래 돌면서 중심을 회전해요. 특정한 중심을 회전하면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인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원심력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축의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죠. A에 있을 때는 여기에, A 다시에 있을 때는 여기에, B는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B 다시에 있을 때는 여기에. 다시 얘기하면 A와 B가 A에 B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각각 서로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되죠. 아, 원심력은 A는 B 있는 반대쪽으로, B는 A 있는 반대쪽으로. 원심력은 서로의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구나. 아하, 공통 질량 중심을 함께 도는 두 쌍성계는 원심력을 서로의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서로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구나 까지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요요요요요 이동해서 지구 달계로 옵니다. 자, 여기 위로 선생님이 조금 지워볼게요. 지구 달계의 공통 질량 중심은 어디 있느냐? 지구의 질량이 너무 커서 여기 이렇게 공통 질량 중심이 위치해요. 자, 그럼 달도 지구 주변을 돌지만 지구도요 일직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통 질량 중심을 돌아야 돼요. 사실은 달이 지구 중심을 도는 게 아니라 공통 질량 중심을 도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달과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다가 일로 오게 돼요. 또 달이 더 돌아서 일로 가면, 여기로 가면 지구도요 요 공통 질량 중심을 이렇게 돌게 돼요.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을 때는 중심이 여기, 여기 있을 때는 중심이 여기. 중심이 요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지구의 중심은 요런 원운동을 하게 돼요. 또 지구의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 크기의 원운동을 하게 돼요. 아하, 원심력은 지구가 달과 함께 공통 질량 중심을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심력은 어디 있든 무조건 달의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원운동을, 지구가 공통 질량 중심을 달과 함께 회전하는 그 원운동은 지구의 모든 부분에서 같은 크기의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심력은 다 크기는 똑같게 돼요. 무엇의 크기와 똑같냐? O 지점에서의, 지구 중심에서의 달이 지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똑같은 크기의 원심력이 지구의 모든 부분에 작용하게 돼요. 어떻게? 달 반대 방향으로, 달 반대 방향으로, 달 반대 방향으로. 모든 지점에 똑같은 크기의 원심력이 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해하고 그 다음은 암기해 주셔야죠. 그럼 이 둘의 합력이 조석을 일으키는 힘이 뭐라고요? 기조력. 그렇죠? 그럼 합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자료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기조력은요, 여러분 이해 갔어요. 이제 달이 지구에 미치는 힘, 만유인력과 지구와 달이
지구 내부에 있는 공통 질량 중심을 함께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심력의 합력으로 나타난다. 자, 빈칸 채웁니다. 만유인력은요. 달과 가까운 지점일수록 어떻다고요? 크죠, 여러분.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리고 항상 만유인력은 무슨 쪽으로? 달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원심력은요. 달과 지구가 지구 내부에 있는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특징은요. 지구의 모든 부분에서 그 크기가 똑같아요. 너무 중요한 특징 별표. 그리고 항상 서로의 반대 방향. 달의 반대쪽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이해해 볼까요? 자, 빨간색 힘이 만유인력이래요. 그래서 그 만유인력이요. 달에 의해서 작용되는 만유인력이요. A, 달 쪽은 커요. 그죠? 지구에 있는 달의 반대쪽은 이렇게 작아요. 자, 그 다음 원심력은요. 크기가 어떻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그 둘의 합력인 기조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자, 달 쪽은요. 빨간색 만유인력, 파란색 원심력. 누가 큽니까? 만유인력이 커요.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 달 쪽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 그러면 이게 10N이고 요게 6N이면 합력하면요. 알짜 힘은 달 쪽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알짜 힘이 기조력이에요. 그래서 기조력은 달을 향하게 되죠. 여기요. 지구 중심에는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힘이 상쇄가 돼서 기조력이 0. 그럼 달 반대 방향인 B 지점은요. 파란색 원심력, 빨간색 만유인력. 누가 커요? 원심력이 커요. 그쵸? 그래서 원심력에서 만유인력을 뺀 것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원심력 방향으로 알짜 힘, 기조력이 작용하게 되죠. 기조력은 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노란 힘들이 기조력인데요. 여기서 일단 A와 B 지점에서의 기조력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합력으로 나타나서, 그죠? 물을 이동시키는 조석을 일으키는 힘인 기조력은요. 조석력은요. A와 B 둘에서 첫 번째 방향은 어떻습니까? A는 달 쪽, B는 달 반대쪽. 서로 A, B에서 방향은 반대예요. 그런데 크기는 여러분 어떠냐면 크기는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그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고체는 힘이 작용해도 움찔움찔 이동할 수 없지만 물은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달 쪽으로, 이렇게 물이 달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A지점과 B지점 물이 많이 모였네요. 이 지역으로 물이 많이 왔네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A지점은요. 퀘스천 만조일까요? 간조일까요? 물이 글로 왔어요. 와서 현재 시점이 제일 높아졌다고요. 그쵸? A지점은 현재 만조라고요. 그럼 A지점이 천년만년 만조를 유지할 것인가? 계속 만조가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주기로 변화될 것인가? 조석 주기에 대한 개념을 첫 번째 지구 자전을 이해하면서 한번 이해해 보고요. 두 번째 달의 공전을 이해하면서 만조에서 또다시 만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인 조석 주기를 이 둘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을 해석하면서 조석 주기를 이해합니다. 자, 일단 조석 주기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석 주기는 뭐냐면 특정한 지점이 만조였어요. 그리고 다시 간조가 됐다가 다시 만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혹은 특정 지점이 간조였어요. 그럼 다시 만조가 됐다가 다시 간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즉 만조에서 다시 만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혹은 간조에서 다시 간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석주기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요 그림 현재부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요거 없어요. 현재 달이 여기 있고요. 태양에 의한 기조력은 무시합니다. 그럼 기조력은 어느 쪽으로? 달 쪽으로, 달 반대쪽으로. 물이 이래 몰리니까요.
1에 몰리니까요. 지금 여기는 북극이니까요, 여러분. 이건 같은 위도예요. 동일한 위도. B지점, A지점은 물이 많이 몰려 있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만조라고 표현되어 있죠. B지점도 현재 스코어 만조입니다. 현재 A와 B 모두 다 만조라고요. 자, 그럼 계속 B지점은 만조일 것이냐? 계속 A지점은 간조일 것이냐? 아니요. 지구는 자전하거든요. 그래서 B지점은 곧 어디로 갈 거냐? 요래 여기 C지점으로 갈 거예요. C지점과 여기 D지점은요. A와 B로 물을 보내주느냐고 지금 현재 물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죠. 현재 스코어 A와 B는 만조고요. C와 D는 간조인데요. 지구가 자전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요인, 지구 자전 때문에 지금 만조인 B지점은요. C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A지점으로 올 거예요. 그럼 B지점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B지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즉, 지구의 자전 주기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조였다가 간조였다가 다시 만조가 된대요. 지구 자전만 생각하면 만조에서 다시 만조가 되는 시간인 조석 주기는 얼마여야 됩니까? 그쵸? 12시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12시간 동안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달은 지구 주변을 혹은 지구와 달의 공통질량 중심을 회전하게 돼요. 달의 공전이 또 있다고요. 자, 달은요, 여러분. 달의 공전을 좀 이해해 볼까요?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360도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7.3일이 걸려요. 그래서 하루 동안은 약 13도를 돌아요. 그럼 지구가 B에서 A로 가는데 12시간 동안 하루의 절반 동안 얼만큼을 도냐? 13도의 절반, 반일이니까 6.5도를 돌겠죠. 이 6.5도가 그 6.5도예요. 지구가 반바퀴 돌아서 딱 왔더니 달은 6.5도 더 이쪽 달의 자전으로, 지구의 자전으로 더 가야 되는 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선생님이 바꿔서 그려보면, 자, 현재 시점에는 A와 B 지점이 만조였어요. 이렇게 만조, 이렇게 만조. 그런데 B가 12시간 돌아서 A 지점에 왔더니 달이 여기 분홍 핫핑크 지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만조 지점은 어디가 됐느냐? 여기가 이렇게 만조, 여기가 이렇게 만조가 돼요. 지금 B에서 A로 12시간 돌아간 지점은 더 이상 만조가 아니라고요. 지구가 6.5도 더 돌아와야, 자전을 더해서 이 지점으로 돼야 다시 만조가 돼요. 그러는데 얼마큼 걸리느냐? 6.5도 더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주면 되죠. 지구 24시간 동안 한 바퀴 360도를 자전해요. 그러면 얼만큼의 시간 동안 6.5도를 돌 것이냐? 그죠? 나누고 나눠요. 그럼 1시간에 15도 돌아요. 즉 60분에 15도 돌아요. 그러면 6.5도는 나누고 나눠주면 약 25분 정도의 시간이 나와요. 지구가 달의 공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6.5도 더 자전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즉 지구 자전과 달의 공전을 모두 다 고려한 시간은 얼마냐? 12시간 25분이 된다. 그래서 지구의 조석주기 B에서 만조에서 다시 만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 정도라는 것, 12시간보다 더 길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이제 조석 주기를 마무리하고 달의 위치에와 그리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조차,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달라지는 사리와 조금이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또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달의 위상 변화와 그 주기를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자, 달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7.3일이 걸리지만
달이 모양이 변해서 다시 특정한 모양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도 공전하기 때문에 29.5일이 걸립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돌기 때문에 달이 특정한 모양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29.5일이 돼요. 이건 지구과학 1에서 여러분이 자세히 공부할 부분인데, 우리는 달의 위상 변화 주기가 29.5일이구나 안 외우셔도 돼요. 지구과학 2 수준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요 위상 정도는 이해해 보자고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요 위치에. 여기 태양이, 자, 요 위치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빛은 굉장히 지구 달계에 멀리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만 지구 달계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어떤 모양으로 지구에 보여지게 되느냐는 햇빛을 받는 부분, 달이, 그리고 지구에서 보는 부분이 잘 조화되는 부분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는 요 위치와 요 위치, 요 위치와 요 위치에서의 모양만 한번 이해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달이 요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햇빛은 태양 부분을 햇빛을 받게 되는데 지구에서 보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햇빛 받는 부분을 지구에서 하나도 보고 있지 않아요. 햇빛 받는 부분, 지구에서 보는 부분. 그쵸? 보일까요? 달이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달이 그냥 싹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 위치의 이름을 삭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태양, 지구, 달. 요 위치에 달이 위치하게 되면 햇빛을 달이 받아요. 그걸 그냥 지구가 다 봐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보이겠느냐?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죠.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여 있으면 아예 안 보이거나 다 보이는구나. 그 다음, 그럼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있으면, 자, 햇빛은 여기 오른쪽 반을 비추고요. 지구에서는 요렇게 본다고요. 그쵸? 이런 뜻이죠. 이런 뜻. 햇빛은 이 반을 이렇게 햇빛을 받아요. 이렇게 반을. 지구에서는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그럼 절반, 반 모양이 보이겠구나. 그쵸? 위에도 반, 밑에도 반. 보이는 부분은 다르지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렇게 직각을 이루게 되면 반달 모양으로 보이게 돼요. 상현달, 하현달.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이에요.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이면 위상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삭이라고 불러요. 달, 지구, 태양이 일직선이에요. 그러면 달, 지구, 태양 보름달 모양이죠. 이때를 망이라고 불러요. 달, 지구, 태양이 직각이면, 그죠? 반달이에요. 그리고 반달. 달의 위상 변화 주기는 삭에서 다시 삭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9.5일이 돼요.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자, 달이요. 달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일식. 혹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달이 가려질까요? 지구 그림자예요. 월식. 일식은요, 달이 태양을 딱 가려야 되니까 삭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져야 되니까 망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일식, 월식 다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일 때예요. 우리가 고려할 개념은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달도 지구에 기조력을 미치죠. 지구입니다. 그리고 달이에요. 어떤 기조력을 미치게 되냐면 달 쪽으로, 달 반대쪽으로 향하는 기조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도 달의 절반 정도의 기조력을 지구에 미치게 돼요. 자, 태양과 달의 기조력은 달이 더 커요.
2배 정도, 태양의 2배 정도 더 커요. 그런데 태양도 미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달과 태양이 일직선에 놓이게 되면 태양도요, 기조력을 작용하게 돼요. 태양 쪽으로, 태양 반대쪽으로. 그럼 기조력이 합체된다고요. 기조력이 엄청 커져요. 달과 태양 기조력이 합쳐져서.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돼요. 다른 쪽은 물을 많이 뺏기게 돼요. 그런데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해서 이 위치에 있게 되면 달의 기조력도 작용하고 태양의 기조력도 작용해서 힘이 분산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교재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사리, 그쵸? 조차가 최대일 때예요. 어떨 때 조차가 최대가 되느냐? 자, 우리 교재 자료 같이 보면 만조와 간조 때의 높이 차이가 최대일 때인데요. 어떨 때냐? 태양과 달이랑 지구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어떻든 일직선에 놓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달의 위상이 어떨 때냐? 사기나 망일 때예요. 자, 그때 사기일 때 보시면, 그쵸? 여기 망 지우세요. 망 없다고 치세요. 그러면 달 쪽으로 기조력, 달에 의한 기조력 이만큼, 달 반대쪽으로도 기조력,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이만큼 모이게 돼요. 태양도 태양 쪽으로, 태양 반대쪽으로 기조력 때문에 물이 모이게 돼서 물이 엄청 많이 모이는 만조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 간조가 나타나는 지역은 물을 다 보냈으니까 되게 낮은 간조가 돼요. 일직선에 놓이면 두 기조력이 합체되면서 조차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사리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조금은 뭐냐? 조금은 조차가 최소일 때로요. 어떤 위치여야 되느냐? 달과 태양과 지구가 직각을 이루면 돼요. 직각. 즉 달의 모습이 반달, 상현이나 하현이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달이 상현 위치에 있으면 달 쪽으로 기조력, 달 반대쪽으로 기조력, 물이 그쪽으로 모이죠. 그런데 간조가 나타나는 지역에 태양이 또 힘을 나타나게 돼서 태양 쪽으로 기조력, 물 조금 모여요. 태양 반대쪽으로 기조력, 물이 조금 모여요. 그래서 만조긴 만조인데 물을 조금 일부 덜 받았으니까 높지 않은 만조. 간조는 간조인데 물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낮지 않은 간조가 되죠. 조차가 작게 돼요. 그래서 조금일 때는 상현이나 하현일 때 조금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퀘스천 하나 드릴까요? 자, 만조일 때 높이는 살일 때 높을까요? 조금일 때 높을까요? 그쵸. 만조일 때 높이는 물이 더 많이 차는 살일 때 높죠. 그럼 간조일 때 높이가 더 높은 건 살일 때일까요? 조금일 때일까요? 살일 때 간조는 되게 낮다니까요. 조금일 때 간조는 별로 낮지 않아요. 그래서 간조의 높이는 조금일 때 더 높게 됩니다. 만조 때의 높이는 살일 때 더 높게 되고요. 둘의 차이를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자, 그러면 매직워드로 하나만 더 정리해보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죠. 조차는요. 사기나 망일 때 사리로 비슷비슷하고 상현이나 하현일 때 조금으로 비슷비슷하죠. 그 비슷한 것이 사리 때가 조금일 때보다 더 크다. 그 정리를 마무리하고 기출문제. 자, 첫 번째 문제.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림은 공통질량 중심 G를요. 지구와 달이 같이 회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달에 의한 만유인력이 작용될 거죠. 만유인력. 어떻게? 달 쪽으로요. 달이랑 가까운 부분이 크게요. 이렇게 만유인력 작용되게 돼요. 또 달 반대쪽으로 무슨 힘도 작용해요? 원심력 작용하죠. 달 반대쪽으로 O에서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지구 모든 것에 똑같이 작용하게 돼서 이 둘의 합력이 기조력. 아이고, 흰색으로 기조력, 달 쪽으로. 비기조력, 달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물은 달 쪽으로도 모이고 달 반대쪽으로도 모이고. 그쵸? 기조력은 방향은 반대지만 A와 B에서 크기는 똑같게 된다고요. 자, 보기 갑니다. 기억. 달에 의한 기조력의 방향은요. 방향은 B와 D에서 반대죠. 크기는 같습니다. 니은 달에 의한 만율력이 가장 큰 곳은요. 달에 가장 가까운 부분. R제곱. 그죠? 분모값이 가장 작게 나타내니까 가장 가까운 부분. 어디? 그렇죠? D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디귿. G를 중심으로 지구와 달이 같이 회전해요. 그때 발생하는 원심력은 서로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크기는 지구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A와 C에서 그래서 같다. 요거 맞다고요. 그렇죠? 공부한 그대로 보기에 출제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G2는 뭔가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 같지만 공부한 그대로 보기에 그대로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무엇이냐? 니은 디귿 4번. 자, 두 번째 문제. 아까 그림에는 달만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태양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태양도 지구의 기조력, 조성력을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과 달이 일직선에 놓여 있지 않아요. 직각이에요. 달이 태양보다 기조력을 더 많이 작용하게 되니까 물이 달 쪽으로 모일 거예요. 그죠? 태양 쪽으로도 약간은 가죠. 그러니까 만조인데 별로 높지 않은 만조, 간조인데 별로 낮지 않은 간조. 우리는 이런 상태를 그죠? 조차가 최소다, 조금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현재 스코어와 A와 A-에서는 달 쪽, 달 반대쪽이니까 만조입니까? 간조입니까? 그쵸? 만조예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나고 나면 A-는 A로 되고 A는 A-가 되는데 그때는 만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돌아가줘야 6.5도 더 돌아가줘야 만조가 되니까 B 지점과 B 다시 지점에서 만조가 나타나게 되죠. 12시간 후에는 만조가 되기 위해서 물이 몰려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A와 A-는 밀물이 나타나줘야 돼요. 물이 몰려오고 있는 상태, 들어오고 있는 상태 보기 갑니다. 기억. A 지점은 현재, 지금은요. 달 쪽, 달 반대쪽 만조여야죠. 니은 A 지점은 12시간 후에 다시 만조가 돼요. 여러분, 물이 많다고 만조 아니에요. 물이 최고로 돼야, 달과 일직선이 돼야 만조가 되는 거거든요. 만조가 되기 위해서 물이 몰려오고 있는 상태, 밀물이지 만조는 아니에요. 디귿. 태양과 달의 위치가 현재와 똑같아요. 그러면 조차가 작다. 그래서 소조라고도 하고요. 조금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사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대조라고 부르면 되겠죠? 답은 디귿만 3번. 자, 이제 3번 갑니다. 자, 어느 해 한 달 동안 인천과 속초에서 해수면의 높이 변화가 나타나요. 해수면이 높고 낮고 되게 크네요. 조차가. 이때는요. 해수면이 높고 낮고 조차가 크지 않아요. 조차가 클 때가 나타나네요. 그죠? 조차가 되게 클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사리라고 부르고요. 사리일 때는 달이 어떤 위상이어야 되느냐? 태양과 일직선이어야 되니까 보름달 아니면 안 보이는 달, 삭 아니면 망 상태여야 되죠. 그 다음 여기 조차가 작을 때, 제일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해요. 상현이나 하현달이어야 돼요. 그러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삭, 망, 상현, 하현이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 한 번씩인데 이렇게 각각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과 사리는 몇 번씩 나타나게 되느냐?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번씩 나타나요. 그렇죠? 이렇게 지구 주변을 달이 공전하면서 사리가 나타나는 위치가 두 번, 조금이 나타나는 위치가 두 번이라는 얘기죠. 한 달 동안, 29.5일 동안. 자, 그 다음 속초는요. 같은 시기에 조금과 사리가 나타나긴 하는데 조차가요. 속초, 동쪽, 동해 지역이잖아요.
인천 서해 지역이잖아요. 어디가 조수간만에 차가 큽니까? 서해죠, 서해. 물이 얕아서 물이 변하면 높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되니까요. 자, 보기 갈게요. 기억 19일 여기요. 조차가 크지 않은데요. 달의 위상은 보름입니까? 보름달 일직선? 아니에요. 반달이에요. 기억 땡. 니은 조금일 때의 조차는 인천이 속초보다, 조금일 때의 조차는 인천이 속초보다, 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큽니다. 디귿 인천과 속초에서 살이는 딱 한 번 나타나요. 사귈 때, 망일 때 나타나야 되니까 두 번 나타나게 돼서 니은만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그림 가는 계기 일식이래요, 여러분. 일식,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누가 가릴까요? 달이요. 그러려면 달과 지구와 태양의 위치가 어때야 되느냐? 지구 있고요, 달 있고요, 태양 있고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야 돼요. 일직선? 그럼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쳐지겠네요. 조차가. 그렇죠? 살이겠죠, 살이. 그리고 위상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삭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살이어야 되니까 A, B 중에 가 상태인 조차를 나타내는 건, 그렇죠? 조차가 커야 되니까 A여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고 보기 갈게요. 기억, 가일 때 태양에 의한 기조력과 달에 의한 기조력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사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일직선에 놓인다는 의미가 돼요. 맞는 설명. 니은 나일 때 연속된 두 만조의 해수면 높이는 똑같냐. 자, 이게 지금 만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만조예요. 높이가 똑같습니까? 자료 분석을 통해서 똑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다. 디귿 가는 B 시기에 관측된다. 가는 살이니까 A 시기에 관측돼야 되죠. 그래서 기억.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수의 아주 특징적인 운동인 조석 부분도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조석은요, 이해할 때는 뭔가 조금 어려울 듯한데 딱딱 떨어지는 개념들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딱딱 떨어집니까? 조석 주기는 얼마야? 그렇죠? 만조는 뭐고 간조는 뭐야? 그리고 살이 조금일 때는 달의 위상이 어떨 때야?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할 내용을 쏙쏙 골라서 착착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